2020년 문화예술계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지만 그렇기에 더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2020년을 빛낸 문화예술인.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문화와 깊이 있게 만나는 공감 플러스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문화예술계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복의 멋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계신 분들이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김민경 센터장님, 그리고 한복디자이너 김다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우리 모두 한복을 이렇게 입고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행동부터 말투도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여성 한복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 자리에서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다양한 디자인이 좀 놀랍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좀 갖춰 입어봤는데 총평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요즘은 보통 이제 명절에만 한복들을 많이 입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의상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도 좀 자주 아름다운 한복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입은 옷들이 전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들을 다 차려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다들. 특히 이 한복은 드라마 출연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태원 클래스에서 장회장이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요? 좀 회장 포스가 납니까? 이리 오너라. 올 한 해 한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핑크가 그 뮤직비디오에 입고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리고 김다나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한복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첫 번째 컬렉션인 궁중보자기 유물을 이용해서 만든 컬렉션이었는데요. 네. 그 블랙핑크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거를 꼭 뮤직비디오에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런 모습을 김민경 센터장님이 지켜보시면서 내심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BTS, 지코 등 많은 한류 스타들이 무대 의상, 화보 촬영 등으로 이제 한복을 선택을 했고, 세계적인 언론인 뉴욕타임즈에도 한복의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기사들이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듯 K-팝의 인기와 더불어서 한국의 전통의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한복이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복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한복진흥센터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특히 해외 관심과 반응이 집중된 시점에 올바른 한복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센터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복진흥센터의 사업을 잠시 소개하자면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한복 디자이너와 브랜드를 지원하는 브랜드 지원 사업, 문화 확산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다나 씨가 디자인한 블랙핑크 의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한복진흥센터가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면 한복의 세계화, 멀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올해 이러한 준비 과정을 위한 좀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신한류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과 디자인의 모든 단계를 디자이너와 문화예술인들이 협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디자인된 한복으로 화보 촬영, 디지털 패션쇼, 해외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몰 구축 등 해외에서도 한복을 보다 쉽게 접근을 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김다나 디자이너께서도 직접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왔나요? 네, 그럼요. 사실 저희 같은 중소 브랜드들은 네. 아무리 예쁜 옷을 만든다고 해도 홍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센터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단청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어요, 신상품을. 네. 이걸 또 한류 스타들이랑 같이 화보 작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판매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사업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죠. 그럼 지금 그 입으신 무늬가 단청 무늬에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단청무늬예요. 단청. 그래요. 절에 가면 네, 이렇게 새겨져 맞아요. 있는 것들이요. 이야, 그 절의 아름다움을 들고 다니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 그 드라마 킹덤으로 인해서 또
옷도 유행했었고 그랬죠. 또 이렇게 한복도 유행했는데 외국인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우리의 모습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의 한국인들이 한복 착용하고 그 움직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국내 한복문화진흥도 한복진흥센터의 어떤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는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이제 한복 입는 문화 확산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걸로 학생들이 평소에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복 교복 그 보급 시범 사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네. 또 문화 종사자들이 한복을 또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도록 네. 지금 이제 거의 개발이 막바지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문화인공감에서도 학생들이 한복 교복 입고 등교하는 그런 아이템을 또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뭐 실용적이면서도 맞아요.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멋을 잘 살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그 적극행정 우수 사례 이제 그 시범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 달에 2개 학교가 이미 등교를 하면서 입기를 시작을 했고 네. 내년까지 16개 학교 중에 약 2,3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한복 교복을 입고 이제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김다나 디자이너 한복을 보니까 이렇게 뭐 원피스라든지 블라우스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또 잘 적용을 하면 뭐 굉장히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목폴라에 네. 허리치마를 둘러입고 자켓을 입는 식으로 코디를 한다든지 네. 일상복이랑 충분히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복 같은 경우는요. 네,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올해 좀 코로나 시대라서 좀 안타깝게도 그러한 노력들이 힘드셨을 것 네. 같은데요. 한복도 그렇고 모든 옷이 그렇듯이 좀 바깥을 나가야 그렇죠. 입는데 사람들이 네. 여행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은 좀 점점 매출적으로도 좀 네.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패션 업계도 FW 시즌은 아예 옷을 안 내는 브랜드도 많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라이브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한복진흥센터랑 함께하는 언택트 위주로 해가지고 네. 조금 온라인으로 언택트 쇼핑을 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복진흥센터에서 또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들었어요.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회인 한복상점 이게 열리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다고요. 네. 온라인몰과 실시간 판매 방송을 이제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온라인몰에는 약 70여 개 업체들이 이제 입점을 했고 실시간 판매 방송에는 첫날 뷰수가 한 3만 명 이상 이제 시청하는 등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보다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복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겠구나, 활성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말씀하신 온라인몰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예뻐서 다 사고 싶어. 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한복과 연관하여.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제 저희도 시 공간을 제약이 없는 오프라인의 그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들한테 찾아가고 이런 판로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다나 씨는 저희도 매 분기마다 사실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온라인 전시라든지 연계한 판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패션 업계를 보면은 다음 시즌의 컬러나 뭐 트렌드 이런 거를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한복계도 이제 패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트렌드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는 작년에는 궁중 보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다면은 이번엔 또 다른 궁중 유물을 이용해서 지금 시즌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조금 따뜻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잔디색 외 황금빛과 오렌지 사이 컬러로 저희가 포인트 컬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2020년 돌아보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내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두 분은 내년도 계획 어떤 걸 세우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는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한복을 세계적으로 알렸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거든요. 네. 이런 관심이 사실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만큼 아니 올해보다 조금 더 네. 나은 디자인으로 여러분들께 세계인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 또 탄생을 할지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한복진흥센터에서도 또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이제 한류 문화 산업 콘텐츠로서의 한복의 위상과 가능성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디자이너들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두 분의 야심찬 계획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